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사는 육지 사람이고요. 네, 선을 1위 2장 이상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잘 몰라서 편안하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저희 마포라는 지역이 저에겐 또 되게 의미 있는 지역이어서 제가 교직 생활을 여기에서 시작했고요. 여기서 교직 생활을 또 마친 곳이어서 오늘 오면서 좀 감회가 좀 새로우고요. 그리고 아침에 좀 빨리 와서 제자들을 좀 만나고 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주 사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그럴 것 같아요. 서울에 처음 왔을 때 느낌이 아무도 나를 못 알아봐줘서 정말 고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시골에 살아서 시골에서 살려고 했는데 어쨌든 서울로 딱 오게 되면서 되게 놀랬던 게 아무도 저를 모르는 거예요. 길거리 가는 사람들이 저를 몰라봐서 너무 고맙고 편했다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20년간을 그런 익명성 속에서 잘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로 이주하게 되었고요. 2018년 7월 달에 제주도로 이주했습니다. 제주도로 이주할 때도 실제로는 제가 좀 익명성에 기대했던 게 뭔가 하면 또 부모님이 경상북도 김천이라는 시골 마을에 살고 계시고 농사를 짓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왜 제주도로 가느냐, 우리 집으로 와라, 내려와라 라고 했는데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렇게 서울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옛날처럼 정의라고 하는 인간관계에 딱 매이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면 저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친척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시는 관계들이어서 그걸 좀 벗어나는 공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시골에 가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들 두 개가 겹쳐지면서 제주도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제주도에 가서도 정말 한 6개월 정도는 전혀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이 마을에서 오름 다니고 서울 사람들이 구경하듯이 이렇게 마을을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 초에 이제 마을에 연시총회가 열렸는데 연시총회 때 학부모님들하고 우연히 총회를 참가하게 되었고요. 그 총회에서 갑자기 지금 막 제주도에서는 떠들썩한 제주동물 테마파크 사건이 이제 터진 거죠. 터졌는데 이제 주민들이 이제 반대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반대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이들이 한번 나서 학부모들이 나서 봐라 라고 하는 바람에 거기에 이제 대책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고요. 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어쩌다 이제 이장이 되어서 오늘 일이 이장으로 당선되어서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제주에서 이주한 지 3년밖에 안 된 사람이 이장을 맡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들 좀 아실 것 같아요. 제주가 고향이신 분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실제로는 되게 부담스러운데 저희 마을에 와보시면 조금 이게 왜 이 마을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될 것 같아요. 헌을 1위 같은 경우에는 헌을 1위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주민들의 마을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제주의 아픈 역사인 4.3 때 이후로 이제 마을들이 실제로 대부분 오게 되는 아픔을 겪었고요. 그 뒤에 이제 정착하신 분들이 대부분 육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주에서 오래 살았었던 분이 지금도 거의 찾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진 영상을 공유해드린 영상을 잠깐 보시면 1967년의 모습인데 보시면 선을 1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논밭이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마을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지금의 검은 오름이 세계 자율선인 검은 오름이 있는 지역이고 주변에 오름으로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1979년의 모습을 좀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두 개의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마을들이 보시면 그냥 자연 불합처럼 생겨난 게 아니고 방사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습은 뭔가 하면
여기에 이제 그 제주도에서 이 지역을 중산간 개발을 한다는 명목하에 이 지역을 양잠단지로 개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마을들을 계획적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방사상의 모양으로 구성했고, 양쪽 두 군데를 이렇게 구성해서 만든 모습으로 보이죠. 근데 실제로 여기 이제 그 당시 30가구가 이 지역에 거주했다라고 하는데, 이 30가구가 대부분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오래되신 분들 계신 분들의 그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제 주로 호남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많았고, 제주의 토박이 분들은 뭐 한두 분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이주민들이 이주해온 지역이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향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다른 지역들이 이제 향락이 매우 좀 팍팍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뭐 근처에 그 월정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조건이 태어나신 분이 주민이다, 태어나지 않으면 주민 될 수 없다, 향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을1리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주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들이 대부분 다 이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이렇게 그 실제로는 구성이 됐지만 실제로 양잠단지라는 게 잘 되지 않았거든요. 기후적으로 이게 양잠 그 면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성은 되었지만 실제로 잘 정리가 되지 못했다가 90년대 후반에 오면서 이 지역이 이제 토지 구획이 명확히 이 땅들을 실제로 이제 그분들에게 불화했고, 이제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에 알려진 게 이제 2007년도죠. 검은 오름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부터 이제 새로운 국면을 좀 맞게 됩니다. 맞게 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시골 마을이었는데 검은 오름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관광 지역이 되어버린 거고, 그리고 상업화 되는 시기가 이 시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사간 350고지에서는 이제 농사가 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제주도에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제일 그 로망은 뭐였는가 하면 집 앞에 감귤나무가 있는 걸 보는 거였는데, 여기는 감귤나무가 크지 않아서 키울 수가 없거든요. 200고지 이상은 감귤나무가 자라졌기 때문에 감귤을 키울 수가 없어서 대부분 보시면 이제 뭐 콩이나 그 다음에 메밀 같은 것들을 일부 키우고 아니면 도라지 같은 것들을 키우지만 그마저도 잘 되지 않는 이런 지역인데, 근데 워낙 오지이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이 지역이 이제 웰빙 바람을 타면서 조용히 살고 싶으신 분들, 또 뭐 암을 겪으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주하게 되면서 연예인들도 주변에 몰래 숨어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조용히 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주해 온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인구 구성을 보시면 대부분 뭐 이제 90% 이상이 이주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선임분교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학교가 만들어져 있는데, 선임분교 같은 경우에도 42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제주가 고향인 친구는 1명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외지에서 온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이제는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주가 관광 산업화되면서 저희 선을1리 같은 경우에는 상업 그 공간들이 대부분 상업화 되었고요. 농업을 하시는 분은 이제 15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이제 상업이나 뭐 펜션 이런 것들에 위주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마을의 구조와 또는 마을에 그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들이 매우 달라지게 됐죠. 전통적인 마을의 형태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도시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또 많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장님들 회의가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있어서 회의를 나가보면 대부분의 마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오랫동안 살고 계신 분들의 끈끈한 이런 것들보다는 마을에 원하는 것들이 대부분 서울 주민 사람들이 그 마포구에 무언가를 원하는 것 같은 행정적인 처리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원하지, 어쨌든 끈끈한 인간관계를 통한 무언가를 이렇게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제가 이장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구조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좀 배경을 좀 너무 오랫동안 설명을 했네요.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마을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게 이제 제주 동물 테마파크 문제였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선을1리 마을이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리 시작된 것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주민들이 이제 저희는 많은 곳이긴 한데 다른 지역들도 이제 이주민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서 특히 마을들에 있어서 이주민과 그리고 그 원래 계셨던 분들 간의 갈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제는 이것을 꺼내놓고 이야기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이제 그 고향이 제주이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거꾸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 저희 그 고향에 외지인이 들어왔을 때 저 사람들은 왜 이래? 라는 생각을 가장 본 사람으로서 아마 또 거꾸로 그런 마음들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들의 그 이주가 워낙 많다 보니 이제는 터널1리 같은 마을들의 성격들이 마을과 비슷한 성격의 마을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또는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마을들의 문제가 되고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좀 꺼내보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마을들의 모습은 어쨌든 마을은 좀 가난하지만 그리고 서로 상부상분조하는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이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요. 또 고향을 떠나서 육지에 계신 분들도 옛날의 추억들이 대부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제주도는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남아있기도 한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주도 역시 이제 자본주의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제 뭐 대규모 중산간 지역이 집가가 싸다 보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 또는 최근에 집가 상승 이런 것들의 시작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했던 제주 시골 마을들이 이제 어디나 다 몸살을 앓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뭐 기자회견하러 나갔지만 옆마을에서도 지금 와가지고 도청 앞에서 15일간 농성을 하고 있고 시골 마을들이 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띄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이슈로 그 마을들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비극적인 일도 많이 발생해요. 뭐 마을들에서 이제 뭐 비리 혐의로 뭐 이장님이 돈을 받았다가 그 때문에 결국 견디지 못하고 뭐 목숨을 끊으셨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지역사회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렇게 돌고 있고 주민들도 알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제일 봐야 될 건 뭐냐면 개발 자본 때문에 파괴되어지고 있는 마을 자치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마을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제주동물 테마파크 사건이 지금 있는 거죠. 보시면 이제 저희 마을 지역이 이제 연하게 표시된 이 지역이고요. 저기 마을 회관이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고요. 검은 오름이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근데 제주동물 테마파크 지역은 그 옆에 고짜왈 지역에 이렇게 한 17만 평 가까운 지역에 여기에다가 이제 맹수 사파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 거리상으로는 500m, 600m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지역의 기후에 이런 맹수 사파리가 어울리냐 또는 고짜왈 파괴다 이런 것들에 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심하게 일어났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때문에 총회를 정말 많이 열었어요. 한 4번, 5번 가까이 열었었는데 결국 이제 주민들이 총회를 열고 이걸 표로 결정해야겠다. 표로 결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2019년 4월 9일에 총회를 열어서 동물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총회를 열어서 압도적인 사람들이 반대하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또 재밌는 게 뭔가면 어떤 개발 사업이 있을 때 제주특별법상에 마을의 의견을 꼭 묻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마을회가 반대로 결정하게 되면 사업이 매우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을 이장을 돈으로 매수하게 된 거죠. 돈을 주고 이 마을 돈을 받은 이장이 갑자기 마을 총회 결과를 뒤집고 주민들 몰래 상생 협약서라는 협약서를 이렇게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이 이장이 찬성한다는 공문을 제주도청에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청은
이장이 보낸 공문이니까 우린 믿겠다. 거짓말인지 다 알면서도 그걸 믿겠다라고 하게 되니까 주민들이 이제 반발하면서 큰 일이 벌어지게 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고소, 고발, 그 다음에 소송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도 또 저에게 이제 소송이 들어왔고, 또 이제 집사람에게 고소가 들어와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 대여섯 번은 경찰서에 가야 되는 상황이고, 법원에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가서 재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르고, 마을 주민과 주민들 사이에 이제 옆집에 사는 분들하고의 관계들이 매우 거의 파괴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로 되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결국은 사업자는 돈으로 이제 마을의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마을만의 일이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마을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 마을들이 개발 사업이 발생하면 대부분 다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개발 사업자들이 권력층, 특히 이장이나 그 개발위원들에게 그 금품을 제공하고, 그 금품을 제공한 이장들이 또 마을 주민들의 여론을 주장하고, 그걸 통해서 또 도에 상생협약서를 제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결국은 1년 정도 지나면 다들 반대했던 결정과는 달리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개발이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소송에 껴있는 그 로펌이 김앤장, 세종 같은 업체들이 껴있으니까 그 업체들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자체가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고, 그리고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오랜 동안의 소송을 견디기가 되게 힘든 이런 상황들이 거치다 보니까 주민들은 매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중산간 지역이나 어떤 마을들이 다 이렇게 개발 사업자의 돈에 의해서 주민들의 민주주의적인 절차들이 무력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대부분 다 겪고 있다. 이게 이제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매우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제주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저희가 그 국회에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지역들인데, 재밌는 건 이제 제주도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 팔색조나 긴 꼬리딱새, 오소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하고 당연해서 이게 특별한가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인데, 이제 이주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또 이렇게 재발견되어지는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도의회 의원들의 차를 막고 항의하기도 하고요. 보시면, 네, 부정선택한 마을이장에게 손해배상을 저희가 해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돈을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했다는 것을 법으로 확인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대표가 이제 실제로 그 법정에 기소되기도 하고 재판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어제 사진이거든요. 도청 앞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3년간 저희 지금 선월 1리 마을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두 번째 그 문제는 뭔가 하면, 마을이 이제 행정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의 향약이라는 게 있고요. 향약이라는 것들 주민자치 규약들인데, 실제로는 마을 향약에 의해서 이제 이장이 뽑혀집니다. 뽑혀지는데,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이장이 뽑혀지더라도 그것을 임명하는 권한이 이장에게 있지 않아요. 마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가 하면 행정기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조천읍이라는 읍장이 이장을 임명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읍장이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이 사람을 뽑았다 할지라도 읍장의 마음이 들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거꾸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 이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을에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읍장이 해임하지 않아요. 분명히 조건에는 해임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해임하지 않아요. 왜? 자신들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임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일들이죠. 이렇게 행정이
어쨌든 마을 주민자치를 흔들 수 있는 위에 있는 구조를 조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결국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이 마을을 길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보니까 돈이에요. 돈.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의 보조금 단위가 저는 보고 많이 좀 깜짝 놀랐던 게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뭐 작은 사업은 500만원 정도의 사업부터 시작해서 20억 이상의 사업까지 있더라고요. 20억 사업까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서로 해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원하면 해주겠다. 해봐라. 라고 하고 있고 이제 국가 단위 사업 같은 경우는 100억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보조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 20억 단위 사업이 진행되면 대부분 마을은 실제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진짜 안 되거든요. 인력들이 별로 없으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20억의 것들을 이용해서 마을에 건물들이 몇 개 들어서요. 건물들이 몇 개 들어서고 이제 그 건물들이 잠시 이렇게 20억 있을 때 운영됐다가 그 다음에 끝나면 그 건물만 남고 사업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또 마을에서는 거꾸로 이제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용하죠. 내가 있을 때 이 건물을 세웠다. 이 건물이 내가 있을 때 세운 건물이다. 라는 것이 좋은 지적이 될 수 있는 거고, 행정은 이제 어떤 사업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될 수 있어 서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요. 심각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20억들 사업을 진행하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결국 개인에게 돌아가는 경우들도 저희 마을에서는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은 알고 있지만 쉬쉬하는 이런 입장들,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거꾸로 이제 이 돈을 못 받고 못 해먹으면 바보다 라는 게 그 요즘 마을들의 그 주민들의 입장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쉽게 돈 벌 수 있고 쉽게 건물 세울 수 있는데 못하는 건 이장이 능력이 부족해서다 라는 것들이 마을들의 그런 여론 또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이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 이런 보조금 사업들은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 규정 자체가 뭔가 하면 마을회 아니면 뭐 그 특별한 자생단체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특히 기본적으로 마을회를 끼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고요. 특히 이제 그 마을의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런 것들을 끼고 이제 컨설팅 업체들이 대부분 이 일을 진행하거든요. 실제로는 주민들이 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컨설팅 업체들이 껴서 이 사업들을 대부분 진행하고 그 컨설팅 비용이나 또 중간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받아가는 구조로 이용되고 마을 이장님들은 그냥 이렇게 서 있고 마을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보시면 보조금 사업들의 대부분을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여전히 다 컨설팅 업체들이 다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린다 싶으니까 11월부터 갑자기 이제 축제하라고 지금 다들 난리거든요. 그래서 뭐 1억을 주겠다, 뭐 얼마를 주겠다, 빨리 축제해라 라고 하는데 한 달 사이에 1억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다 컨설팅 업체들이 우리가 다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하는 상황들이죠. 이렇게 이제 마을을 길들이는 방법은 행정이 돈을 쉽게 주는 거죠. 이제 돈을 쉽게 주고 그 돈을 주면서 어떻게 니들 말 잘 안 들으면 돈을 안 주고 말 잘 들으면 돈을 주겠다 라는 것들이 어쨌든 그 행정과 마을과의 관계 또 이장들과의 관계에서는 매우 이제 그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이 마을을 컨트롤하고 움직이는 이런, 그래서 뭐 함부로 말 못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좀 보여집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보시면 이제 그 마을의 변화와 이주민 부분을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데요. 저희 마을에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이제 이주민은 이제 제주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 이제 다 같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가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제주의 특히 마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큰 변화를 많이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유의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는 이런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뭐 근본적으로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를 들면
인적 자원, 인구의 구성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마을들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걸 좀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에서는 오랫동안 마을이 가지고 있던 혈연 지연 등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라고 그러죠.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저희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서 이제 좀 그런데 벤당이란 말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조금 취약한 구조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저희 마을에서는 개발 사업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개발 사업자들이 이 괜당을 통해서 계속 저희한테 접근해요. 저도 이제 마을에 온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 3년 안에서 있는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계속 저에게 계속 연락이 오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것들이 좋으냐 나쁘냐 또는 가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수 없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이런 구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태 환경, 공동체, 가치 이런 방법들을 무력화시키는 구조로서 이제 벤당이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이런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마을들은 또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주 마을들은 행정도 그렇고 사회적 구조도 그렇고 마을을 또 자치 구조로 인정해주는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동물 테마파크 때문에 행정이나 도의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 보더라도 어쨌든 마을이라고 하면 주어지는 어떤 그 허용 범위,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범위들이 서울이나 이런 구조에서 주어지는 범위보다 훨씬 더 크고 마을이 갖고 있는 자치권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이런 범위들이 매우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 사회에서는 마을의 그 특수성과 자율성을 정치나 제도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일부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이걸 함께 한다면 또 마을이 기존의 정치 구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자치 단위로서 구성되고 또 조직될 수 있는 이런 역할들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 마을의 구조는 어떻게 보면 모든 구조가 그렇듯이 취약성과 희망이라는 이중성을 같이 내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드러난 마을의 취약성 그리고 제주의 문제점 난개발이나 공유지 사유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거꾸로 이제 우리가 지향하고 우선해야 될 가치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민족 가치, 특히 제주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육지 사람들까지 그 제주에서는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연적 가치, 이런 것들 가치를 중심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행정적인 구조보다는 마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자율성, 자치권을 이용하면 훨씬 더 지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주민들이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주민들 제가 이제 초기에 그 마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회에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면 개인으로 가기에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을의 학부모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 총회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조직이 된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여기 그 육지에 사시는 제주 분들도 이렇게 같이 공동체를 만들고 같이 이야기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처럼 이 주민들도 어떤 정치적인 싸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또 그 안에서 내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주민들이 만들 수 있는 조직 같은 것들을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만들어짐을 통해서 또 같이 기존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지면 더욱더 이제 그 제주의 마을들이 변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그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이주민으로 살아왔거든요. 저도 경상도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와서는 역시 이주민이 되었었고, 또 제주에 와서는 또 이주민이 되었고, 모두든 어디든 간에 다 모든 사람들이 이주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것이 고향이든 고향이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이주민일 수밖에 없고, 이런 이주민의 역사가 어떤
또 그 사회를 바꾸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것이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변화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그리고 가치를 재발견하는 부분들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팔색조를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제주분들은 너무 많이 듣고 흔한 새였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너무 흔한 새이기 때문에 거기 특별하지 않았는데, 이주민들에게는 그 곶자왈과 그 팔색조가 정말 새로운 것들로 재발견되어서 사람들에게 또 알려지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곶자왈이라는 말들을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80년대에는 이런 말들이 쓰인 적이 없다. 곶자왈이라는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2000년대에 오면서, 그다음에 그 90년대에 오면서 이제 곶자왈이 버려진 땅이 아니고 생태적으로 재발견되는 이런 구조를 가졌듯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너무 흔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가치들이 새롭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또 구조의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상영 이장님께서 제주사회, 그 폐쇄적인 제주사회에서 어떻든 이장님이 되셨고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짧은 얘기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얘기를 좀 주시면 답변도 좀 하고 이런 시간을 편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선월지리가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었다는 것도 이장님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참고로 저는 제주 토박이 출신입니다. 근데 우선 간단한 팩트 체크 두 가지. 아까 제 말씀하고 이제 기자회견 하신 거 보니까 이 문제가 여전히 지금 정리 안 되고 그냥 진행형이구나 하는데, 우선 이상영 이장님의 법적 상태, 지금 조천읍에서 아직도 이장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이장으로 올해 1월달에 임명이 되었고요. 이제 예. 그런 상황인데 그 사업자와 그다음에 찬성 측 인사들은 이제 인정하기 싫으니까 계속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나 그다음에 저를 뽑은 총회가 무효다라는 소송들을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고, 법적 소송과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근데 일단 행정적으로는 네네 이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장은 이제 승인이 네, 맞습니다. 예, 그건 진짜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동물체험파크, 그거 전에 제주도청 가고 그랬을 때 정리하는 것 같더니 아직 도청 차원에서 인허가 문제 이게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정리가 안 됐나요? 이게 원래 2005년도에 진행된 사업인데 2016년에 이제 대명이 이 사업을 인수하면서 이제 원래 사업을 바꿔서 동물 사파리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정리가 된 건 뭔가 하면 이 사파리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정리가 되는데 기존의 사업이 있는 거예요. 기존의 사업은 뭔가 하면 쪼락마을 테마파크입니다. 그러니까 흑돼지 600마리, 쪼락마을 150마리 같은 또 동물 테마파크를 만드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역시 이제 너무 오래된 사업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것들이 되게 크고요. 또 그와 함께 이제 사업자 자체가 워낙 불법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주민들과 이런 갈등들이 너무 심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자가 하는 이런 방식의 개발 사업을 반대한다라고 해서 원래 이제 사업 기간이 올해 말까지 끝이에요. 2021년 12월 말까지 끝인데 더 이상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지 말아라 이제 말고 이 공간을 이제 제주도가 실제로 이 땅의 40%가 원래 제주도 공유지였어요. 다시 재매입해서 이 주변적인 곶자왈 지역이니까 다시 곶자왈로 되돌리고 그 다음에 생태적인 공간으로 시범적으로 같이 만들어 보자. 제주도나 JDC나 아니면 제주도 개발공사 같은 것들이 협력을 해서
생태적인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보자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일 핵심은 사업기간 연장을 반대한다 라는 것이 이제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네. 네.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좋으신 분이 제 소리 들리세요? 네, 됩니다. 네. 예. 이렇게 좋으신 분이 제주 도민이 되신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축하드리고요. 제주에 이주를 하면서 많은 생각 속에서 이주를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주에서 가장 좋았던 점하고 제일 불편한 점을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주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이 자연 환경이라는 것이 이게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곳이구나 라는 것들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제일 그리워하는 부분이 제주의 자연 환경인 것 같고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른들을 보고 주위에 있는 자연들을 보면 너무 힘이 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건 뭐 정말 돈으로 바꿀 수 없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주 사람뿐만 아니라 육지에 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자연환경, 이것들은 정말 꼭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뭐 가장 힘든 점은 어쨌든 이장이 되다 보니 저도 워낙 이제 육지에서 오래 살다 보니 익명성에 숨어 살다가 마을의 이장이 되다 보니 이제 주민들에게 늘 인사해야 되고 또 만나는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힘들긴 합니다. 근데 뭐 맡은 일이니 열심히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선을 1위가 양잠단지 개발하면서 70년대 이후에 새로 이제 조성된 마을이고,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분들도 대부분 그때 이제 외지에서 이주해온 분들이라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 지난번 동물테마파크 추진할 때 네. 사업자로부터 대명적으로부터 일종의 뒷돈을 받은 걸로 알려진 이전의 이장들, 또 마을 개발위원들, 이런 분들이 대개 특히 사업자 측이 협조한 마을총회의 의사와 달리 주변에 나섰던 그분들이 그러면 그때 이주해온 이제 이전 이주민들인 건가요? 원래 이제 조상 대대로 몇 대에 걸쳐서 제주도에 살았던 토박이 출신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초기에 계셨던 분들도 실제로는 다 떠나고 거의 없어요. 그때 70년대에 계셨던 분들도 대부분 떠나고 없으시고, 대부분 보면 이제 80년대, 90년대쯤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고요. 오랫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개발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고모노름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마을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십억대의 사업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장님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이제 권력을 계속 잡아왔던 거고요. 그분들이 어떤 그 지역에서 또 하나의 세력이 형성되면서 그분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신 거죠, 실제로는. 네. 예. 근데 그분들이 조상 대대로 제주도에 살았던 분들 아닙니다. 네네. 토박이 출신들이 아니고. 네네네. 이제 뭐 얼마 전에 호남 지방에서 오신 분들,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 뭐 다들 그런 분들이시죠.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게 제주도에서 요즘 이제 많이 벌어진 새로운 유형에 또 앞으로 굉장히 확대될 갈등의 위험으로 치는 게 오늘 말씀해주신 이주민과 원주민 간의 갈등 이런 쪽인데, 사실 원주민 이주민에게도 내부 세부로 들어가면 이 켜켜의 여러 겹이 있는 거군요. 어느 양쪽 그룹으로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래 사신 분들이 가질 수 있는 또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다양한 층위의 이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선을리가 제일 먼저 겪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제주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단순하게 다루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언론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이주민 또는 뭐 기존 주민들 간의 갈등을 뭐 단순하게 뭐 이렇게 다루려는
그 입장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좀 심층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같은 이주민과 기존 주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차별적인 또 언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사람과 그 기존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은 그 공론화와 토론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면서 저도 오늘 이장님 말씀에서 새로운 거 중요한 거 많이 좀 알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말씀 중에 네. 그 이제 동물 테마파크는 이제 그거는 이제 뭐가 됐는데 그다음 후속으로 조랑말 테마파크가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 사업이 원래 이제 조랑말 테마파크 사업이거든요. 이게 기존 사업이 그대로 그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거든요. 2005년도 사업인데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6년이 넘는 사업인데도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사업인 거고요. 이제 그 사업자들도 실제로 이걸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제 이분들이 사업권이 있어야지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을 최대한 연장해 보려고 계속 꼼수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사업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상황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난개발을 계속하지 말고 빨리 끝내고, 이게 20년 이게 그 제주도 투자진흥지구 1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끝내고 이제 새로운 뭔가를 제주도가 만들어봐라, 이제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고 제주도의 자유로운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자라고 이제 주민들은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는 질이 없어? 현장에서 저에서는 목소리가 울리네요. 반갑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지신 현장에서는 하나만 두개 복수해서 지금 그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을 보면 지역 주민 중소돼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예상하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에 지금 양상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이 과정을 메인 거기에 거기 켜주십시오. 예, 이제 될 겁니다. 네네. 이게 지금 행정과 그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거를 중재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도의회인데, 당연히 그 조천의회 의원도 있고요. 또 그 양당에 지금 의원들이 있고 뭐 정의당도 있고 한데, 이런 갈등 구조에 있어서 의회들이 어떤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매우 궁금하거든요. 내년에 뭐 선거도 있고 해서 굉장히 아직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 관심을 가져서 행정과 그 지역 주민의 갈등을 중재해줘야 될 역할은 도의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수년간 갈등하는 과정에서 이 역할이 거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했다라는 것도 없고, 지금 어느 정도로 관여를 해주고 있고, 어떻게 지금 의회에서는 진행되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실제로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일이 벌어지면서 작년 이제 주변에 조언을 받아 보니 제주도 의회 가서 이야기해봐라 라고 해서 저희가 제주도 의회 가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지역구 의원일수록 이런 문제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양측의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찬반의 갈등이 있으면 어느 한쪽의 편을 들거나 중재를 하려고 하게 되면 자기의 표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구가 아니신 분들은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께서는 그 부분을 매우 언급하는 걸 힘들어하시고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거꾸로 저희는 이제
서울이나 또는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뭐 다른 지역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공론화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주도 의회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워요. 물론 정의당 쪽에서는 많이 도와주려고 말씀하셨지만 세력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게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거꾸로 제주도 정의도당을 통해서 육지로 가서 이제 육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뭐 국회에서 언론으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뭐 심포지움을 열거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조금 이제 그게 밖으로 나가면서 원희룡 도지사가 거꾸로 부담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또 육지에서 국회의원들이 계속 뭐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 뭐 불안감을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제주도 의회가 구체적으로 해주었다라는 부분은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 의회에 대한 부분들은 제주도민들 같은 경우에 되게 이제 이게 너무 무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의회가 무용하다라고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잠깐만요. 네. 지금 다음 순서 넘어가려고. 잠깐 쉬고 뭐 얘기 좀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또 그래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어서 좀 조금 얘기 좀 더 들을 수 있죠? 예. 질문이 또 계신 거예요?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요. 그러세요. 뭐 어쨌든 조금 지금 컴퓨터도 한 두어 대가 있어야 되고 사람도 세팅해야 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준비가 좀 급하게 이렇게 어쨌든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잡은 제주사회와 이주민이라는 문제는 제주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와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도 섬 같은 나라예요. 섬 같은. 그러니까 외부와의 접촉이 굉장히 오랫동안 좀 배제돼 있고 굉장히 폐쇄된 사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 사회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물리적인 어떤 구조와 이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고, 세상의 대다수의 어떤 문명이나 이런 관계들은 사실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서 그 시너지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발전하게 되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사회가 너무 고립되고 너무 오랜 동안 지체되면 우리가 흔히 제주 사회에서 이제 산무가 대문, 거지, 도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그거의 뒷면을 보면 이 사회가 굉장히 폐쇄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도둑이나 거지나 대문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거는 그 사회가 가장 안전할 수는 있지만 우리 사회가 되게 안전함을 지향했을 경우에 그거는 이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어떻든 이미 세계는 굉장히 확장돼 있고 열려 있는 사회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이제 외부 이방인을 보는 자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국수적인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약간 예멘 사태 같은 경우, 예멘에서도 들어왔을 때 극렬하게 그 진보적인 사람들마저 그거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고, 뭐 제주 사회는 그걸 이제 단적으로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 문제다 보니까, 저는 제주 사회의 발전의 동력은 사실 제주 사회의 미래는 어떻든 새로운 자극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고, 그건 어떻든 조금 제주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어떻든 그러면서 제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을 의도적으로 바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가치에 대해서 저는 되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자고 일어나서 뭐 그냥 태어나서 내가 제주 사람이니까 굉장히 제주에 대한 권한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근대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근대적인 사고는 자기의 의지와 가치로서 무엇을 찾아간다라는 거, 그걸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그 주제에 두 분을 모신 거는 사실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 제주 사회에 이게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저희 같은 이제 뭐 제주 출신이지만 제주를 떠나서 이제 약간 이제 반쯤 이쪽에 이방인이 된 사람들의 역할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섞어나가는 부분에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주제가 저희 단체에서도 좀 깊이 있게 계속 조금 이제 다뤄봐야 되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조금 어수선하게 시작은 했지만 지금 뭐 강일진 박사님 뭐 질문 또 바로 주시고 그리고 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안정 위원장님 얘기를 좀 더 듣는 순서로 가져가겠습니다. 질문 주시죠. 지금 이어서 마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회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출발은 어수선했지만 지금 이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좋아서 또 새롭게 아는 게 많아서 또 관점이 또 굉장히 또 많이 공감이 가고 그래서 더 좋았는데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바로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그 대목과 관련해서인데 동물 테마파크 선을 1위에 고유한 문제 말고 그걸로 이제 많이 애쓰셨고 앞으로도 역할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계속 그렇게 잘 노력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노력해서 잘 정리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그와 별도로 좀 보편적인 관점에서 제주도에 근래에 이주해온 분으로서 제주도에 오랫동안 살아온 흔히 말하는 토박이들, 선주민들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관심 갖는 또 지금 박선 회장이 얘기한 이주민과 원주민과의 제주 사이의 어떤 갈등 이 점에서 어떤 걸 혹시 느끼셨는지 또 앞으로 그런 게 좀 어떻게 우리가 또 좀 관심을 갖고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게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도 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는 그 한 20년간 그 서울에서 교사로 활동하다가 이제 제주도에 내려오다 보니 이제 또 제주의 교육 현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던 부분은 그 얼마 전에 그 뉴스로 난 일이 뭔가면 제주의 청소년 자살률이 1위다라는 것이 뉴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재밌는 건 뭔가면 제주의 어떤 언론도 이 내용을 스트레이트 기사로 다루긴 했지만 이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 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제기하는 그 언론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뭐 한 언론이 이야기했던 건 뭔가하면 아이들이 많이 자살하니까 학교에 뭐 상담사를 배치해야 된다. 그 이야기만 했던 언론이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 언론들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대부분 그 약간 상수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제주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제가 참고로 어린아이 그 중학교 아이를 이제 시내에 있는 학교에 보내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머리가 눈 위에 조금 이렇게 걸쳤다고 해서 이제 그 머리 잘라라 라고 해서 뭐 전교의 3분의 2 학생이 다 걸려서 이제 뭐 아침마다 이렇게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안타까운 부분은 많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제주에 이제 계신 분들이 그걸 상수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결국 저는 문제를 제기했죠. 이제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청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제 저희 학교 교육청은 이제 왜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라는 식의 이제 답변이 돌아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물론 이제 보면 유별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작은 파문들을 던지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저는 계속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파문들이 계속 되다 보면 또 그런 것들이 또 상식이 되거나 또는 당연한 것이 되는 이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시간들이 있으면 또 그런 부분들을 언론이 좀 다뤄주거나 하면 이제 또 공론화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는 같이 좀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주에서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인권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는 그 구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아예 공론화 시켜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구조들이 시민단체나 또는 뭐 정당이나 도의회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런 구조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얘기하신 거와 똑같이 그 제주 그 지역의 제주 도의원들은 움직이지 않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또 관심을 갖고 제주의 언론은 다루지 않지만 외부의 언론은 그 관심을 갖는다라는 이중성이 지금 제주 사회와 이주민이라는 문제하고 병치가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것들의 변화라는 부분은 외부에서 그걸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념이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개념이 개입했을 때 사실 그 내부의 동력도 다시 생겨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주민의 문제는 제주사회에서 되게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문제에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일단 미시적으로 이제 이상영 이장님 얘기를 듣고 지금 시간이 4시 11분인데 저희가 어떠실까요? 한 10분 쉬시면 되실까요? 아니면 한 15분 쉴까요? 25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25분에 예, 다들 참여해 주셔서 2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